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무조건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끝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국민들, 혹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눈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버블의 끝은 자율주행에서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면은 저는 자율주행을 그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 예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미 수익률 200%를 넘겨선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20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저 역시나 테슬라에 대한 그런 분석을 여러 번 해드리고 있죠.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보더라도 이 자율주행에 꽤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하나를 오늘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만약에 이 기업이 자율주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어떠한 부품이라던가 소재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들고 국내 6일의 기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해성 DS입니다. 먼저 해성 D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탑픽으로 이제 테슬라를 말씀드렸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몇 가지 이제 뭐 칩 제조업체들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기판,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바로 해성 DS인데요. 사실상 이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리드 프레임, 리드 프레임과 그리고 सब스트레이트인데, 메모리 सब스트레이트와 그리고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인데, 대략 한 75%의 비중, 그리고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드 프레임이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기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सब스트레이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기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시면 좀 이런 걸 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반도체가 여기에 딱 들어 있고, 인텔이라는 반도체가 이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선이 연결이 됨으로써 이 반도체에 전자적인 그런 신호를 주고 전기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입시킴으로써 반도체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리드 프레임이라던가 सब스트레이트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내 유일입니다. 일단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약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에 뭐 앱티브와 이제 합작을 하고 있죠. 이미 자율주행 차를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한다, 혹은 전기차를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리드 프레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드 프레임 반드시 필요하고, 이 자동차를 만들 때와 스마트폰을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혁명적으로 할 정도의 훨씬 더 많은 양의 리드 프레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영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해는 물론 자율주행도 있지만, 제가 올해는 폴더블 관련주들, 그러니까 폴더블 수혜주들이 대장주로 등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장 선호주로서 이 YMT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멤버들에게, 필승 멤버들에게는 이미 추가 매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 한 달 전에 이 라인대에서 이제 매수를 계속하면서 이제 필승 멤버들이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추가 매수할 때마다 혹은 매수할 때마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풀더블, 내년까지도 풀더블이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자율주행은 앞으로 10년간의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고, 국내 기업들도 하나 두 개씩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독보적인 경쟁력인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반도체 칩이라던가 아니면 리드 프레임처럼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용 이런 반도체 쪽 이쪽에 대한 수혜와 또한 통신 쪽에 대한 수혜가 이 대한민국에서 꽤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멤버들에게는 제가 매수를 할 때마다 혹은 매도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특히 이 기쁜 마음,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들에게는 이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항상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항상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 자율주행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항상 참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판 중에서도 이 국내 유일의 반도체 리드 프레임 제조 업체고요. 일단 이 NXP 그리고 인피니온, 보쉬 이러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 메이커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에는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내 유일이고 또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역시나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죠. 일단 초방막 플라듐 도금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자동차용 기판이 굉장히 비싸요. 원래는 기존에 이제 좀 금 이런 비싼 원재료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 도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에는 구리이지만 이 도금을 통해서 원래 은과 금으로 만드는 그런 기판과 별다른 그런 스펙 부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도록 이제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더욱더 시장 파이를 시장 장악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패키징 기판인데 역시나 좀 증설을 했어요. 2017년부터 해서 500억 원 이상 이제 사용을 하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든지 아니면 비메모리든지 결국 이 반도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이 반도체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보자면 저는 국내에서는 해성 DS 역시나 굉장히 좀 혜성처럼 나타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 둘씩 자율주행이 다가온다거나 전기 자동차가 꽤나 크게 빠르게 성장한다거나 그와 다른 부분으로 이제 AI라던가 서버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리드 프레임에 대한 혹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수혜는 저는 당연히 해성 DS가 꽤나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결국 굉장히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 이 산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투자하기는 꽤나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하게 파고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지만 한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면 굉장히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에서도 역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해성 DS의 시장 장악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리드 프레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면 앞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OLED의 끝은 결국 AR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패키징 메모리 반도체 기판이 VR이라던가 혹은 인공지능 아니면 서버 반도체 이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주 매출처가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리드 프레임은 NXP, 인피니온, 보쉬 등과 같은 그런 글로벌 차량 반도체 업체라면 이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세계 1등, 2등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결국 경쟁력은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점차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해성 DS에 대한 수혜 역시나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적도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평균 20% 이상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가면 갈수록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면서 자율주행 쪽도 관심도가 커지면서 연평균 20% 이상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회성 DS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면 결국 언제가 문제이지 어떤 기업 혹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권에 둘만한 그런 가격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괜찮은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이미 가격대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봉으로 보면 상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을 그리는 것 같으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크게 성장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크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전고점 부근이라는 점은 항상 매물 압력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라인 때 결국에는 그리고 17,000원 라인 때부터 12,000원 라인 때가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꽤나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관심권, 그러니까 관심 가격권에 속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보시면 결국 이 라인 때 17,000원 라인 때에서 역시 12,000원 라인 때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면서 이 관심에 둘 그런 좋은 가격대라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관심권에 둔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 중에 회성 DS를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